아, 오늘도 못했네. 러닝. 이놈의 야간 때문에. 내년 3월 하프 마라톤 신청했는데, 이거 괜히 신청했나? 이거 완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듭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회식이 있거나 어떤 곳은 벌써 25년 준비로 인해서 바쁜 것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제 의도와 다르게 직장이 바쁘거나 개인적 이슈로 시간이 부족해버리면 이 러닝하는 시간조차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3월 마라톤 접수를 받고 있던데요. 이 마라톤 신청했는데 이렇게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 보니까 거리 마일리지도 채워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매일 뛰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바빠서 이거밖에 못 뛰는데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얼마나 뛰어야 마라톤 준비할 때 그나마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쁜 직장인 러너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자주 야근에 주말 출근, 자다가도 문제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 저의 직업 특성상 이런 동일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것 덕분에 마라톤 페이스도 단축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러닝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최소 2일 달리기입니다. 네? 최소 2일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이 뛰면 좋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린 바쁜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2일만이라도 효율적으로 훈련하면 어떨까요? 주 4, 5의 저강도 훈련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들과 비슷하게 러닝 플랜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못 뛰는 날이 많아지니까 자괴감도 들고 강박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2일 훈련법이 더 적절했습니다. 게다가 러닝 전문 매거진인 러너스 월드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달리기 빈도에 따라서 러닝 초보 같은 경우에는 주 2, 3회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2일 훈련법의 가장 장점은 첫 번째, 내가 플렉시블하게 러닝 플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시간에 맞춰서. 두 번째, 파워 향상, 심폐지구력까지 효율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부상도 방지됩니다. 이 2일 훈련법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뛰면 좋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뛰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러닝 원칙 3가지를 반드시 지키자. 시간 대비 효율적인 러닝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30분 이상 러닝해라. 왜 30분이냐? 이 30분 이상 러닝하는 게 지방 연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간과 에너지 소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러닝 초기에는 주로 근육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글리코겐하고 혈중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30분 이상 러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 연소가 시작됩니다. 물론 글리코겐도 연소가 되긴 하는데 그때부터는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러닝할 때 심박수 130에서 145를 유지하자. 요거는 40대의 기준인데요. 40대의 최대 심박수는 약 한 18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한 7-80%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좀 없죠. 그래서 약간 높게 잡아봅시다. 러닝하면서 한 130에서 한 145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게 되면 심장과 폐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서 이 체내의 산소 공급 능력과 활용 능력이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VO2 max라는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심폐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점진적 과부하를 시행하자. 초보 러너분들 중에는 러닝을 30분 이상 그리고 심박수 130에서 140 이상으로 달리게 하는 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걷고 뛰고를 반복하되 뛰는 시간을 한 10% 이내로 매주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진적 과부하 훈련은 부상 위험을 최소화시켜주고 러닝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인 러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치면 속상하죠? 속상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거리보다는 시간을 목표로 잡고 움직이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러닝할 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룰을 지키면서 러닝을 했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뛰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라톤 대회를 목표로 하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우리는 같은 달리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을 뽑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소개합니다. 바로 둘둘 러닝 훈련입니다. 주당 훈련은 2일, 그리고 훈련 종류는 2가지입니다. 훈련 종류는 하루는 템포런, 그리고 하루는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일주일에 2일 다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믹스 훈련의 장점은 각 훈련별로 다리 근육을 이루는 근육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속근 근육과 지근 근육. 이 2가지의 다른 근육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러닝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터벌 트레이닝 경우에는 훈련 목표는 시간의 효율성과 심폐지구력 향상입니다. 이 훈련은 최대한 운동 강도를 발휘한 후 짧은 회복 시간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운동으로 주로 다리 근육 중에 속근섬유를 발달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 속근섬유의 특징이 이 빠른 수축이 되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발휘할 때 사용하는데요. 보통 마라톤 하는 경우 이런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지근섬유라는 근육을 사용하지만 이 속근섬유를 강화하는 것도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구간에서 힘을 써야 하거나 속도를 높여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근섬유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이 속근섬유가 옆에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도와줘서 피로를 지연시켜 줍니다. 세 번째, 언덕을 올라가거나 하는 그 파워를 써야 할 때 이 파워를 향상시켜 줍니다. 따라서 마라톤 훈련에서 이 속근섬유를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러닝 페이스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특히 레이스 전략에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한 세트당 30초, 전력 질주하고 1분당 천천히 걷기, 이렇게 반복해서 한 8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km 정도 가볍게 러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템포런입니다. 템포런 경우 다리 근육 중 지근섬유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지구력 및 그 마라톤 페이스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장거리 지속주는 안 하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장거리 지속주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달리는 이 장거리 지속주 대비해서 시간 대비 강도 측면에서 보면 템포런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지근섬유를 자극함으로써 시간 대비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장거리 지속주를 포함시키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템포런으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템포런 자체가 그 운동 중 근육에 젖산이 쌓일 정도의 그 속도로 일정하게 달려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훈련 방법은 워밍업으로 5분 스트레칭, 10분 정도 가볍게 조깅 후에 약 30분 정도 러닝을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러닝할 때 중요한 건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80-9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달려야 된다는 거. 페이스를 예를 들면 마라톤 페이스 최고 평균 페이스가 한 5분 되면 템포로는 약 5분 20초 페이스로 달리는 겁니다. 이를 지속 훈련을 하면 지구력과 젖산 처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러닝할 때 피로를 좀 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더 빠른 페이스로 러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쿨다운 의미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조깅하면서 심박을 안정화시키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꼭 반드시 해주시고요. 주의할 점은 아까 동일한 페이스로 달려야 한다고 했죠. 이 동일한 페이스를 정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 심박수가 체크 가능한 가민이나 애플워치 아니면 갤럭시나 이런 거 와치 차고 이 심박수 체크하면서 자신의 페이스 강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거, 절대 무리하지 말 것.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세요. 다치면 꽝입니다. 반드시 통증이나 피로감 이런 게 심하게 느껴지시면 충분히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하시고 훈련 강도도 조절을 하세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회복은 필수니까요. 이 훈련의 가장 장점은 이게 쉴 시간이 많다는 거. 일단 주별 훈련 계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피곤합니다. 출근해야 되니까요. 첫 출근이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일단 퇴근 후에 책도 읽고 좀 쉬면서 월요병을 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또 쉽니다. 수요일 드디어 훈련합니다. 훈련은 템포런으로 진행합니다. 필수 조건은 일단 5km의 목표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필수입니다. 컨디션과 시간 여유가 되면 거리를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목요일 휴식, 금요일도 혹시나 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휴식. 자, 주말입니다. 토요일은 인터벌 트레이닝 훈련합니다.
100m를 빠르게 달리고 500m 천천히 달리기 해서 총 8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휴식이나 시간 되시면 가벼운 조깅으로 한 5에서 10km 정도 조깅합니다. 위 스케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달리기 전후 스트레칭은 10분 정도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 이 일은 반드시 믹스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없는 시간 쪼개가며 러닝하는 직장인 러너들의 효율적인 러닝 플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마일리지를 이기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효율을 뽑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저는 원래 효율 같은 거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좀 포기도 빠르고 흥미도 빨리 잃는 편이거든요. 뭔가 할 때 이게 제반상이 갖춰지지 않거나 상황이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좋은 마인드는 아니었죠. 처음 러닝 시작하고 직장 일이 바빠지면서 뛰는 빈도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0km 55분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 55분대를 좀 벗어나고 싶고 하프 마라톤도 나가고 싶은데 마일리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 마일리지를 채우기가 힘드니까 하프 마라톤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무슨 2일 정도밖에 못 뛰는데 무슨 하프 마라톤이냐, 그래서 생각하면서, 근데 딱 거기에 생각이 멈춰 있었다면 아마 러닝도 흥미를 잃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10km만 뛴 게. 기안84님이 옛날 마라톤 뛸 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도전이 없었다. 그래서 풀마라톤을 신청한다고.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사실 10km만 뛰어본 저에게 이 풀마라톤은 고사하고 하프마라톤조차 너무 높은 벽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좀 뭐랄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안 뛰기에는. 아, 저건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해야 할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찾아보는 행위 자체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러닝 플랜을 제 스타일대로 맞게 찾아서 꾸준히 한 덕분에 하프도 무사히 완주하고 원하는 시간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시간이 없을 때 러닝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만의 훈련 방법이 있으면 이걸 서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러너들을 위한 효율적인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훈련과 마일리지는 이길 수가 없죠. 따라서 시간이 되신다면 당연히 체계적인 훈련과 마일리지를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만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러닝 플랜 3가지를 반드시 지키자. 두 번째, 투 러닝 플랜을 활용하자. 연말연시 나라도 어수선하고 바쁘실 텐데 구독자님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벌써 2, 3월 마라톤 대회도 신청 받던데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료카였습니다.